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오늘은 ETF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세금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목의 기초자산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나누면 ETF는 국내 주식형과 그 외의 ETF로 나뉩니다. 국내 주식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상장된 주식에 투자를 하는 ETF들, 그리고 채권 비중이 30% 이내인 ETF를 의미를 하고요. 그 외 ETF는 기초 자산이 해외 주식이거나 해외 채권, 국내 채권, 그리고 파생 상품, 원자재, 리츠 이런 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들을 이제 그 외 ETF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국내 상장 주식에 거래를 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거든요.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역시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ETF는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15.4%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실제 매매 차익과 그리고 이 보유기간 과표 차익 중에서 더 작은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ETF 투자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세금이 좀 덜 나왔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이 보유기간 과표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제 매매 차익보다는 과표 움직임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세금적 이익을 얻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배금이라는 게 이게 예전에는 당연히 배당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요 두 가지밖에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막 커버드콜 나오고 리츠 나오고 이러면서부터 이 ETF의 분배금 재원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ETF는 이 분배금에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요 국내 주식 옵션 차익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분배금에서 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제외가 됩니다. 요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주식형 ETF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상장 주식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마트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ETF를 다 국내 주식형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이죠. 코덱스 200 너무나 유명하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 국내 주식 테마형이라도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도 이제 분배금이 나올 수는 있어요. 배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형 ETF인데 세금이 있던데요?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ETF가 100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0억을 전부 단돈 1원도 남김없이 다 국내 주식을 사놓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원화 예금을 일부 이제 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돈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돼서 이게 현금성 자산이 일정 부분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원화 예금을 그냥 현금으로 두면 아깝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예금을 가입을 한다거나 RP를 산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서 이자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마치 세금이 조금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비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외의 ETF들은 이런 것들이죠. 해외 원자재 투자하는 ETF들,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요 ETF 절세를 좀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요 TR ETF가 사라졌는데 정확히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 TR ETF가 사라진 거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TR은 살아 있습니다. 즉 국내 주식 TR ETF에 투자를 하시면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 이연 효과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 절세 계좌와 절세 상품 활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ISA, 개인연금, IRP,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세액공제, 과세이연 효과, 비과세 효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ETF에 투자를 하고 자산을 형성을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돈을 굴릴 거다. 그럼 무조건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절세 계좌, 절세 상품 아무것도 안 쓰고 요 ETF 투자를 그냥 일반 위탁 계좌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는 커버드콜 ETF를 활용을 하는 건데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의 하나입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는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만 좀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커버드콜이라는 것은 분배금을 월배당으로 지급을 해주는 ETF가 대다수고, 그리고 그 분배금의 재원이 무엇이냐, 이 배당과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이죠. 옵션 차익. 그런데 이 배당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돼요. 과세현 효과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커버드콜 ETF의 장점은 이 배당보다는 옵션 매도를 통해서 그 프리미엄을 수취를 해서 분배금 재원을 쓰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 국내 옵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효과를 여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절세 계좌에서 운용을 했을 경우에는 과세 이연 효과도 추가적으로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국내 커버드콜 ETF를 통해서 얼마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이거는 국내 커버드콜 ETF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매달 월배당 이렇게 분배금 지급 내용이라는 게 있는데, 분배금 지급한 돈과 과표가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급 금액이 100원인데 과표가 0원, 이런 경우에는 그 분배금이 전부 요 옵션 차익으로 이제 지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분배금이 100원인데 과표가 50원 잡혔다. 그러면 그 50원은 요 배당에서 나온 돈이라서 세금을 내는 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돈이 많아가지고 이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최대 고민은 뭐냐면은 초과분에 대해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확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커버드콜 ETF 국내 주식형 ETF를 활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의 절세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자주 하는 질문을 추려봤는데요. 그럼 국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요거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정확히 이제 비과세는 아닙니다. 얘는 선물 옵션을 활용을 하는 파생 상품형 ETF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이 돼서 실제로 이 과표가 ETF 가격만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금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하고는 모든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에요. 배당 소득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합산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ETF 투자를 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투자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시겠지만, 투자금이 천 단위, 억 단위로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고요. 특히 요즘에는 대부분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번 매매를 좀 잘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그 수익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지고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잘 몰랐던 게 이게 매매 차익인데 왜 이게 배당 소득이냐, 요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A 계좌, 연금, IRP 이런 상품들과 계좌를 최대한 먼저 이용을 하시고 ETF 투자를 하셔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